예, 안녕하세요. 종가존입니다. 예, 오늘은 6월 1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장도 안 열리고 아침에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천천히 좀 여유있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어떤 특정 테마, 섹터, 그 다음에 종목들의 특성, 그런 거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시장 분위기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시장 분위기 안에서 움직이는 테마와 거기에 따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고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주도하고 있는 테마, sek터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거는 계속 그 자신이 스스로 이제 추적을 해 나가면서 계속 경험치를 쌓아야지 또 그 순환이 끝나고 또 새로운 순환이 올 때 그걸 발맞춰서 항상 그 주도 섹터, 주도 테마 안에서 나는 놀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테마라고 하면은 특정 이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특정 테마, 이게 보통 이제 단발성일 경우도 있고, 단발성. 지금 보시면은 그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갔던 AP 위성 이런 애들 단발성 테마죠. 단발성 테마, 누리호 관련된, 안 한다고 하니까 박았다가 한다고 하니까 올라가고, 이런 거는 그냥 짧게 매매하고 치워야 됩니다. 짧게 매매하고 치워야 되고, 가능한 이거를 오버나잇 해서 승부를 보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단발성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매매하면 끝을 내면 되는데, 시장의 일정 기간, 길게는 뭐 한 달,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 막 갈 수도 있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섹터 테마를 하는 것이 맞죠. 얘들은 몇 가지가 계속해서 순환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오늘은 뭐 어떤 테마가, 얘는 어차피 시장을 주도하고 몇 개월 동안 끌고 가는 놈이니까 이 놈이 좀 강했다가, 내일은 또 이 놈이 강했다가,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나는 잘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단발성 테마 말고 지금 현재 그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돌아가면서 순환을 보이고 있는 테마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 어떤 관점들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얘기하기 앞서 가지고 제가 그저께 종가 베팅을 해서 어제 갭을 잘 먹고 나왔던 식품, 사료, 계속 가는 테마죠. 언제까지? 전쟁이 소멸될 때까지. 그럼 이게 원래는 단발성 테마가 될 수 있었죠. 최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했을 때는 단발성 테마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 고물가로 인해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형태고, 러시아발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상 쉽사리 재료가 소멸되지 않는 형태. 그러면은 좀 빠지면 다시 또, 좀 빠지면 다시 또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빠지고 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났을 때 관심에 둘 수 있는 놈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환을 돌다가 한번 쳤는데 이제 이후에 쭉 내리고 있다 다시 또 이 시기가 온다라는 겁니다. 주로 이제 얘들은 반대급부, 시장의 하락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할 때 좀 더 주목도가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매매하는 입장에서 시장의 분위기와 거기에 상응하는 종목들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를 항상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얘들도 계속 이렇게 순환을 도는 테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제 제가 종가 베팅을 했던 종목이 재건주. 얘도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식품, 사료와 동일하게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재료가 살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순환을 돌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현대 에버다임이 오랜만에 움직였어요. 재건주도 쭉 가다가 한참을 또 내렸죠. 그러다 자기 순환 차례가 오니까 또 움직인 겁니다. 근데 어제는 얘만 셌어요. 그래서 어제 서암기계공업을 제가 종가 베팅을 했는데 뭐 얘는 별로 썩 좋진 않았어요. 뭐 월요일 돼봐야 알겠지만 뭐 대응하면 되는 거고, 많이는 안 샀는데 얘가 그나마 차트 구간에서 살아있고, 얘가 최근에는 움직임이 제일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했는데 좀 반응을 기대해 줬는데, 그저께와 같이
반응이 안 왔습니다. 그저께 제가 그 미래생명자원과 그 다음에 뭐였어? 고려산업, 고려산업을 베팅했던 기준 자체가 시장이 하락을 하면서 막판에 샘표가 거저께죠. 샘표 거저께 막판에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태. 이때부터 지수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이렇게 쭉 빠지다가 지수가 오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쭉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갑자기 샘표가 대장으로 치고 나가기 시작했고, 얘를 따라서 신성홀딩스 얘가 막판에 이렇게 움직였죠. 근데 이렇게 움직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곡물 사료주들은 그렇게 크게 반응이 없었으면 이때 미선물도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일도 식품 사료주가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 최근의 패턴이 대장주를 교체하는 형태. 어떤 특정 테마가 이틀 연속 아까 순환을 돈다고 했죠. 순환을 이렇게 돌고 있다가 얘의 차례가 와서 오늘 상승을 했는데 이 테마가 내일도 상승을 하는 형태면은 대장을 바꾸는 거예요. 대장을. 그럼 오늘 샘표와 신송홀딩스가 대장이었는데, 그럼 내일은 또 식품 사료로 수급이 몰리게 되면은 얘들이 대장이 아니라 안 오른 놈이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혹은 이 흐름이 안 오더라도 얘를 하면은 그러면 크게 당할 수가 있지만, 안 오른 애를 하면은 크게 당할 리스크는 좀 적다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얘는 보시면 막판에 반응을 안 했죠. 근데 갭을 이마에 떠졌죠. 그 다음에 고려산업. 그럼 왜 얘도 마찬가지. 막판에 얘는 조금 반응을 해줬어요. 갭을 띄웠고. 그럼 왜 고려산업과 미래생명자원을 베팅을 했느냐? 얘 말고도 많지 않느냐? 뭐 효성 OMB도 있고, 뭐 대주산업도 있고, 뭐 몇 개가 있는데 왜 얘들을 했느냐? 얘들이 종목 특성이 좋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환을 돌 때 만약에 이날 대장을 했던 게 샘표 신송인데, 그럼 다음날 얘들이 대장을 안 하고 다른 식품 사료주가 대장을 했을 경우에 반응성이 좋은 놈이 누구냐라는 거죠. 고려산업은 그나마 얘는 차트 위치가 제일 괜찮았고, 다른 애들 무너진 애들보다. 미래생명자원은 자주 이런 형태를 보여요. 이 3일 전이죠. 이날도 이놈이 시간에서 얘가 대장을 했었어요. 그런 형태에서 베팅을 한 거고, 어제 서암을 매매했던 기준도 내나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이거 다시 재건주 테마에 흐름이 올 수도 있겠다. 그럼 오게 되면은 최근에 강했던 해인, 어제 같은 경우 현대 에버다임만 움직이면서 다른 애들도 조금씩 따라 움직이긴 했습니다. 따라 움직이긴 했는데 얘가 너무 적게 움직였다. 어제 뭐 많이 빠진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놈을 진입을 했는 거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지금 순환을 돌고 있는 테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식품 사료, 지금 계속 움직이는 식품 사료, 그 다음에 재건. 그럼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최근에 이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항상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시장의 움직임을 계속 봐야 됩니다. 혹은 개별주가 굉장히 강한 애들도 있고, 지금 최근에 보면은 무증 형태의 애들 강했고 이제 좀 빠졌죠. 이게 노터스의 영향이 제일 컸는데, 노터스라는 종목이 1대8 유증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무증 1대8 무증이라 사상 유례없는 무증을 날리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했죠. 얘가 뭐 여기서부터 따져도 되죠. 여기서부터 따져도 몇 퍼야? 400%.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뭐 600%, 700% 정도를 올리고 지금 다 빠졌는데, 얘가 워낙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놨기 때문에 또 있지만, 갑자기 1대1 무증이 원래 기본적인 베이스였는데 갑자기 1대5 이것도 많아졌죠. 그러면서 공구먼, 얘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또 조광 ILI, 얘도 1대5 무증으로 개별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신규주의 흐름들, 청담글로벌, 그 다음에 가온칩스, 그 다음에 얘들 뿐만 아니라 얘들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했던 애들,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이
볼린저 밴드 라인 있죠. 이게 이제 1년이 지나야 이 라인이 나오는데 이 라인이 아직 안 나온 애들은 거의 신규 상장 형태인데 그런 놈들은 1년이 안 된 애들은 다 조금 일정 반응을 했어요. 보통 시장이 좀 빠지면은 우선주 장세가 올 때도 있고 우선주 장세가 올 때도 있고 아니면 품절주 장세가 올 때도 있고 신규주 장세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놈의 약간 공통점은 뭐냐면은 원래 시장에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시장의 영향을 덜 받는 놈들이라는 거죠. 그런 형태에서 얘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은 우선주 형태가 시장이 빠지는데 우선주 형태가 펼쳐진다. 저는 우선주를 안 하는데 우선주 형태가 펼쳐진다. 혹은 얼마 전에 또 스펙주의 테마의 순환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런 범위 안에서 매매가 가능하죠. 저는 이제 신규주는 많이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신규주 형태에서는 매매를 많이 하는 신규주의 장점은 변호성이 굉장히 좋고 수급이 몰리기 시작하면은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 예전에 과거의 차트가 그때 방향성을 잘 잡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의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 1년 안이라고 하면은 1년 안이라고 너무 길 수 있지만 뭐 최근에 상장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가온칩스, 청당 글로벌 이런 애들이 사실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악재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적다. 상장 폐지에 대한 위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선호하는 매매이긴 합니다. 다만 차트 기반으로 매매를 할 때는 이 구간 자체가 실제로 이 가격을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수급과 추세만 보고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애들 말고 단기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애들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 얘는 한참 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식품 사료 얘도 한참 가고 일단 전쟁을 기점으로 봐야 돼요. 전쟁을 기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환을 돌던 애가 또 두 놈 정도가 더 있어요. 최근에 뭐죠? 최근이 아니고 이것도 꽤 됐죠. 원전 안 죽죠. 원전도 지금 계속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번 윤석열 정부의 가장 시그니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좀 빠지게 되면 좀 볼 수가 그러니까 유익 있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G2파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지금 섞였어요. 원전 테마에 엮여 있는 놈이고 추가로 지금 이 아까 말씀드린 볼린저 밴드가 없죠. 상장 이래 1년이 안 된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주 테마에 편승했고 원전 그래서 올라가는 형태인데 지금 굉장히 이건 수급이 좋은 형태입니다. 제가 이제 신규주를 이렇게 보는 관점이 초반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이 며칠 동안은 사실 움직임은 추세만 봐야 되지만 상장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거래 대금이 빵빵 터졌던 구간들이 생겨요. 그런 구간들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좋은 거를 터트리고 이미 여기를 밟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를 굉장히 잘 터트리고 있는데 이미 이거 다 흡수했죠. 그럼 얘는 아마도 추세를 만든다면 여기는 무조건 치러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의 형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얘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원전에서 강했던 한신기계 지금 많이 빠졌죠. 많이 빠졌어요. 일단 많이 빠졌지만 실제로 보면은 이 앞 구간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볼린저 밴드 돌파 구간부터 지금 상승 구간을 보면은 거의 200% 정도 올렸다가 거의 빠졌죠. 지금 절반 정도. 여기서 뭐 굳이 더 빠질 만한 내용은 크게 없지 않나. 흐름이 계속된다 라면은 이제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올라가든 아니면 조금씩 조정을 하면서 올라가든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다. 최근에 반응성이 좋은 건 서전기전 그나마 얘는 반응성은 좀 더 좋죠. G2파워를 필두로. 근데 예전에 이렇게 올라갈 때보다는 확실히 테마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돌아가고 있는 애가 이건 이제 한참 움직이고 있는 미래산업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떤 뉴스가 나온다거나 지금 특히 우린 PTS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 이게 삼성 M&A 관련 주죠. 사실 삼성이 예전에도 저는 이제 투자 경력이 이제 13년, 14년 정도가 됐으니까 우리 시장에 많은 테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기적으로 항상 나오는 애들이 삼성 M&A죠. 실제로 삼성이 M&A를 국내 중소기업을 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 얘기가 나오면 그 관련 기업들은 항상 크게 움직이곤 했습니다.
그 안에 이제 미래산업으로 삼성이 얘기했던 로봇 관련된 애들도 강하고, 얘도 최근에 강했고, 그다음 로봇이라고 하면은 지금 대장이 휴림 로봇이죠. 최근에는 이 종목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돌게 되는데, 휴림 로봇이 최근에는 대장이었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해줬고, 지금 지금 볼리저 밴드를 한 번도 깨트리지 않고 있다. 굉장히 강한 형태입니다. 이거 한 번에 이렇게 깨트리는 경우는 딱히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날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 날인 거죠. 그 다음에 원래 강했던 애가 로보로버인데, 최근에는 이제 얘가 대장질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한참 상승을 해줬고, 좀 빠진 상태에서 옆으로 흐르는 형태.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순간 급등락이 나와줄 수 있는, 그냥 추세를 바꿔줄 수 있는, 여전히 순환을 돌고 있는 테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도는 애들은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럼 재건 하루, 식품 하루, 로봇은 좀 뜸해졌고, 얘도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순환이 올 때가 있지만, 로봇도 곧 올 걸로 보입니다. 원전은 힘이 많이 약해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G2파워 한돔이 좀 강한 형태. 근데 무중에 이 재료는 이제 거의 끝이 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터스, 얘가 결국은 전체 대장을 이끌었던 놈인데 굉장히 큰 하락을 나왔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제 무중이라는 거가,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무중 테마를 많이 건드리는, 무중 종목들을 많이 건드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단발성으로 봐야 돼요. 실제로 단발성 하루 이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좀 무중 그 권리락 당일까지 일정 구간을 유지하다가 권리락 때 또 슈팅이 한 번 더 나오고, 이후에 상장이 다가올수록 빠지다가 상장 당일에는 매물 폭탄이 되니까 원위치 돌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얘도 1대 8이면은 결국 8이라는 물량이 몇만 주야. 예를 들면 1대 8, 주식 수가 8,000주인데 58에 40, 4천만 주? 4천만 주 이상이겠네요. 4천만 주 이상이 상장이 되니까 상장 당일에는 원위치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지금 임박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서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어요. 그럼 이제 얘가 말로를 보게 되면은 지금 무중으로 올랐던 애들도 그 말로가 뻔히 보이죠. 그런 형태입니다. 이럴 때 손을 떼야 돼. 이럴 때도 순간적인 어떤 단기 급등이 짧게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구간에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테마가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 순환의 형태.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결국 이거 테마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테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송홀딩스를 보고 고려산업을 종가 베팅을 했던 형태처럼 대장주의 순환, 이게 좀 잦아졌어요. 이 얘기를 제가 라이브 방송 때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예전에 제가 13년이 됐으니까, 과거 13년 이전에 이렇게 쭉 테마들의 형태가 보통 이제 이게 한 4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이전 4년 전까지만 해도 대장주가 쉽사리 그렇게 바뀌지 않았어요. 특정 대장은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해주고, 중간에 한 놈씩 튀어나왔다가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한 놈 튀어나오고,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얘를 매매하면 됐어요, 그냥. 근데 요즘에 이게 너무 잦죠. 심지어 장중에도 바뀌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시간의 흐름에서도 2등 하던 놈이 갑자기 대장 치고 나오기도 하고, 짧은 순간에도 대장이 자주 바뀌는 형태가 나와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테마군 안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태에서 완전 밑에 있는 애들 말고 1, 2, 3등 주의 어떤 순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3개 정도 되는 그 종목들의 순환을 잘 지켜보면서 이 종목들의 특성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종목들의 특성을 파악한다라는 거는, 종목이라는 거는 성격을 가져요. 우리 사람들처럼 다양한 성격을 가집니다. 이게 왜 형성되는지를 저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간단한 결론은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다 나눠 가졌죠. 100개의 주식을 발행한 놈이 있다라면은 대주주가 예를 들어 30개를 가지고 70개를 시장이 나눠 가져요. 이걸.
그럼 이 종목의 성격은 실제로 이거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 70개를 나눠 가진 사람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성격이 구분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격으로 어떤 일정 구간을 움직이게 되면은 이걸 이제 지켜봤던 시장 참여자들도 이 성격을 이제 파악을 하고 다음에도 이런 형태가 보여지는 게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이제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심리와 우린 PTS에 들어가는 사람의 심리는 완전히 다르죠. 투자 성향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눠 가진 이 숫자의 나눠 가진 이 주식에 사람들의 투자 성향이 발현되어서 그 종목의 성격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건 쉽게 안 변한다는 거죠. 변하는 놈도 있어요. 재밌게도 변하는 놈도, 아 이건 완전 잡주 성향인데 어떤 계기로 굉장히 강한 호재가 나오고 이후에 성격이 바뀌면서 이후의 흐름들도 이런 형태를 가지기도 합니다. 혹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형태로 움직였던 놈이 어떤 것을 보통 이제 다이나믹하게 올라갔던 놈이 특정 악재죠. 보통 어떤 것을 계기로 이후에는 이런 다이나믹함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여기에서 올라가던 투자 성향과 이때부터 투자 성향이 완전 달라진 거죠. 다만 그 기간은 꽤 길게 가기 때문에 종목들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그 종목의 성향, 종특이라고 하죠. 종목 특성을 좀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 종목 특성을 파악할 때는 좋은 놈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좋은 놈을 구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 이 놈은 종목 특성이 안 좋은 말로 쓰레기야, 양아치야 라는 걸 기억해 놓고 어떠한 방식으로 얘가 꼬시더라도 얘를 안 하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이 짓을 합니다. 성격 잘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어쩌다 한두 명씩 임마 이번엔 아니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아닌 애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종목 특성이 안 좋은 쓰레기는 피하자. 종목 특성이 좋은 놈들은 따로 구분해 놓자. 특정 테마의 순환이 돈다.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이 놈이 강했다면은 그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그날 파악을 해 놓자. 이제 이 시기가 도래했네. 그럼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종목군들이 있는데 얘들은 쓰레기야. 얘들은 대장으로 순환을 도는 종목 특성이 좋은 놈들이야를 알고 있다라면은 자기 관점 안에서 충분히 매매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이제 종목이나 테마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순간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빠뜨린 테마가 있을란가? 최근에 강했던 순환을 도는 애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흐름 안에 메타버스도 있었는데 메타버스가 끝나버렸죠. 밑에 지금 깔짝깔짝 대고 있는데 얘는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전쟁 관련 식품 최근에 워낙 그 신규주가 강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도 매매를 많이 했고 관종도 많이 설정을 했는데 그럼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순환을 도는 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돌면 이제 다음에 얘 차례가 올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종목들을 본다라고 했죠. 그럼 어느 순간 이제 얘들이 슬슬 이제 끝이 나요. 그러면은 이 순환 안에 들어갈 놈이 어떤 놈인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최근에 같은 경우에 미코 원숭이 두창이죠. 이걸 저는 이제 초반에 나왔을 때 좀 집중을 했는데 실제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좀 애매해서 나중에 후발로 또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때 되면 이 안에 포함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결국 미코가 전체를 이끌고 있는 형태인데 차트 위치가 좀 아쉽긴 해요. 아쉽긴 한데 결국 이 재료는 언제 이 순환 안에 낄 수가 있냐라고 저는 보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아시아, 그 다음에 한국 이쪽에서 확진이 나오면은 이 순환에 낄 확률이 높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처음에 이제 마스크가 돌다가 알코올이 돌고 그 다음에 또 뭐 진단키트 돌고 백신 돌고 치료제 돌고 얘들 계속 돌아갔죠.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이런 형태로 만약에 나와버리면은 요 안에 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전쟁이 막 일어나고 전쟁 관련 지금 결국 식품이 가장 강하게 남아있지만 초기에는 뭐 석유 그 다음에 그 가스 뭐 이런 애들도 순환을 며칠 동안 찌지직 돌았죠.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 포함될, 이 순환에 포함될 애가 최소한 뭐 3개월 이상 그 테마를 줄줄줄 끌고 갈 수 있는 재료를 가진 테마라면은 이 순환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게 뭐가 될지, 그리고 어떤 게 발현돼서 시장에서 굴러가고 있는지, 시장 분위기는 또 어떤지, 이 시장 분위기가 이 테마가 엮이기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파악을 하시면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 주말 잘들 보내시고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